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8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64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봅시다. 오늘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하여가와 단심가를 읽어봅시다. 자, 264쪽에는 이방원의 하여가가 나와 있고 265쪽에는 정몽주의 단심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두 시조를 읽기 전에 아래에 있는 고려말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은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 방법은 서로 달랐다.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하여가를 썼고, 정몽주는 단심가를 썼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 말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려 말의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내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고려 내부에서는 당시 권문세족의 횡포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도 많았고 또 노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잦게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신진사대부입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에는 여기 있는 하여가를 쓴 정몽주가 있고요. 그 다음 조선의 최고의 재상이 된 정도전도 이 신진사대부에 해당했습니다. 이 무인은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흥무인 세력. 그래서 이에 해당한 사람은 이성계가 있었고요. 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문신이에요. 즉 나라를 다스리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 그런 것들을 고민했고, 신흥무인 세력은 무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런 세력들, 이 두 세력이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어떻게 했냐면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처음에는 이제 고려를 개혁하려는 그 뜻은 같았지만 어떻게 개혁하는지의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이 위에 있는 하여가를 한번 봅시다. 이방원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네, 이방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성계의 아들인데, 이성계가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5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 아들. 그러면 후계자 그 구도에서 조금 밀려나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이렇게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방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5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의 3번째 3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네, 조선의 그 3번째 왕이 오를 때 첫 번째 왕은 태조 이성계였고 두 번째 왕은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인 정종이었는데요. 이 정종을 자리에서 내쫓고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자의 난을 통해 국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을 내쫓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다음 3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놀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 네. 그리고 성격이 그런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원이 이 하여가라는 제목의 이 시조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기에 있는 정몽주에게 보냅니다. 자, 이 정몽주는 어떤 사람인지 265쪽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정몽주는 고려 말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학자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또 뭐 경제적으로 거기다가 인품까지 아주 대단한 고려 말의 재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충신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 대한 그 충성심이 강해서 고려를 개혁하고자 할 때도 고려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원이 이 정몽주와 손을 잡기 위해서 정몽주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자, 여러분이 딱 이 밑에 있는 거를 보지 않고서라도 이 하여가를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떠한가요? 이방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또 어떠냐.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이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자, 만수산은 개성 북쪽에 있는 산이고 송악산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드렁칙, 두렁의 방언인데 드렁에 있는 칡덩굴이래요. 그러니까 칡덩굴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서로 굉장히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얽혀있는들 어떠하리. 네, 서로 다른 그런 세력들이 막 모여져서 얽혀진 모양이든 그게 뭐 어떻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만수산 드렁치기 아마도 이 이방원의 세력인 신흥 무인 세력이나 그다음에 이 신진 사대부들이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이 뭐 어떻냐. 그다음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네, 이방원으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과 그 다음 정몽주로 대표되는 이 신진 사대부가 같이 얽혀지면 어떠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자. 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보냈습니다. 즉 이제 고려가 망해가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뭐가 어떻냐. 새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같이 합쳐서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정몽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 하여가라는 제목은 당시에는 제목이 없었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시조를 봤을 때 이방원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새로운 것을 함께 개혁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이 정몽주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이 바로 옆에 있는 단심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여러분 해석을 보지 않고서라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이 이방원과 함께 할 것 같습니까?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죠? 벌써 어떤 말이 나왔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아무리 죽어도 또 100번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죽더라도 그런 한이 있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은 죽은 사람의 몸이 썩고 남은 뼈. 내 몸이 죽고 나서 살이 다 썩어서 그 남은 뼈까지 진토.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진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내 몸이 썩고서 그 뼈까지 이 진흙이 되더라도 그래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정신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여기서의 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일편단심의 대상이니까 고려의 왕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 변치 않는 마음.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변치 않는 마음이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거나 가실 줄이 있겠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100번이나 다시 태어나서 다시 죽어도 이렇게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흙이 되고 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고려 왕조를 향한 이 변치 않는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목을 단심가라고 지었습니다. 자, 단심가에 드러난 이 정몽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네, 고려 왕조를 향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원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려 왕조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몽주가 이 단심가를 이제 이방원에게 보냅니다. 이방원이 그러면 이 시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몽주는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방원 같은 개혁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 정몽주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답장을 받은 뒤에 이방원은 신하를 바로 정몽주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처참하게 살해를 하도록 시키고요. 그래서 정몽주는 지금 북한의 개성에 있는 그 당시에 선지교라는 돌로 된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교에 정몽주가 죽은 자리에 나중에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대나무 죽자를 써서 지금은 선주교라고 불립니다. 자, 선주교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하여가와 단심가를 알아봤는데요. 265쪽에 있는 책 선생님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를 가진 우리 고유의 시를 시조라고 해요. 이방원과 정몽주는 자신의 생각을 시조로 전하고 있어요. 하여가와 단심가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네, 제목은 나중에 붙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를 가진 우리 고유의 시를 시조라고 한다. 우리 시에서는 1행, 2행, 3행, 또 행이 묶인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시조는요. 초장, 중장, 그리고 종장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한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265쪽의 물음을 답해 봅시다. 1번, 이방원과 정몽주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나요? 서로 무엇을 보냈습니까? 편지에 시조로 생각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이방원과 정몽주는 각각 무엇에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나요? 네, 그 시조에서 자신의 상황과 그 행동을 빗댄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이방원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해서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 모습을 바로 자신의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몽주는 어떠한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백골이 진토되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이렇게 죽어서 뼈만 남아서 그 뼈까지 썩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빗대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우선 이방원은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져 있는 모습에 얽혀진 모습에 자신을 빗대었고 그 다음 정몽주는 백골이 진토된 모습에 자신을 빗대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인상에 남는 표현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 두 시조에서 어떤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나요?
네, 한번 찾아서 써볼게요. 하여가에서는 다 인상 깊은데요. 선생님은 이제 첫 번째 이 초장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딱 초장에서 벌써 이방원의 생각과 정몽주를 설득하고 회유하려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단심가에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네, 바로 첫 이 초장에서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 초장끼리 비교해보면 느낌이 정말 반대죠.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네, 그런 단단한 심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여가에서는 여기는 각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네, 선생님이 이 부분을 고른 까닭은 정몽주를 회유하고 설득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네. 그 다음에 단심가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은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또 초장을 써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네, 100번이나 다시 태어나서 다시 죽더라도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건 과연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정몽주의 굳은 심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상 깊은 장면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266쪽입니다. 하여가와 단심가에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보기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이 잘 드러난 표현을 찾아보세요. 자, 보기에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낱말로 찾기, 두 번째는 장으로 찾기. 자, 여기에서 장은 아래 볼게요. 시조 형식 가운데 하나로 하여가에서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까지를 한 장으로 봄. 시조에서 첫 장은 초장, 가운데 장은 중장, 마지막 장은 종장이라고 함. 네,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낱말로 찾기는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낱말을 두 개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낱말을 하나로 줄여보세요. 왜 그렇게 줄였나요? 우선 낱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형광펜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형광펜을 들어서 찾아봅시다. 우선 하여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그런 낱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이런들 어떠하며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어떠하리가 있겠고 또 얽혀진들 얽혀져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뭐 우리 이런 것도 되겠네요.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단심가에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네, 이런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개씩 찾으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한 단어 두 가지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우선 첫 번째 하여가에서 여러분이 고른 낱말 두 개는 무엇인가요?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낱말입니다. 선생님은 어떠하리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 얽혀진들 찾아볼게요. 얽혀진들. 그 다음 단심가에서도 찾아봅시다. 단심가에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그 다음에 뭐 일편단심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하나로 줄여보라고 했죠. 자, 이 두 단어 중에 더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낱말 딱 한 가지를 고르자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를 건가요? 하여가에서는 네, 각자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얽혀진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단심가에서는 일편단심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낱말을 찾는 방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으로 찾기.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장을 각각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어떤 장이 인물의 생각이 더 잘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초장,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중장,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종장,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자, 그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어떤 것에 가장 힘이 많이 실려 있습니까? 네, 바로 맨 마지막 이 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자 라고 제안하는 모습이 종장에 잘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럼 단신가를 보겠습니다. 초장,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중장,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종장,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장이었습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에 나는 가실 줄이 없다. 그러면 여기 한번 쓸게요.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은 각각 종장이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종장의 글쓴이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잘 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하여가에서 어떤 낱말이? 하여가에서 선생님은 얽혀진들 이라는 낱말이 이방원의 생각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고, 단심가에서 생각이 잘 드러난 장은 종장이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이제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방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맨 마지막 종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죠?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자. 우리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새 나라에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 정몽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종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써볼게요. 고려를 향한 이런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충성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코 두 개의 왕조를 모실 수 없다는 정몽주의 충심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4번,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을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아는 인물 중에 이방원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모두 탐색하는 그런 인물이 있나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정몽주처럼 자신이 생각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 있나요? 네, 그런 인물이 있다면 여기에 한번 써보고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